다음에는 물에다 비교가 되는데 물과 파도 뭐 그런 것으로 이제 얼음 그런 것으로 비교가 되겠죠. 문이라 이빙자파의 새 불구전하고 얼음으로서 불과 섞임에 그 세력이 함께 온전하지 못하다. 그 세력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죠. 물이 더 많으면 불이 꺼질 거고, 물보다 불이 더 많으면은 물이 다 수증기가 돼서 이제 날아갈 것이고, 그 형세가 함께 온전하지 못하게 되고, 장모자순하면은 창을 가지고서 방패를 찌르며 공불쌍승이다. 공이 둘 다 이기지 못한다. 이 앞에서는 하나에다 중점을 두은 것이고 불과물은, 그 다음에 여기 방패와 창은 두 가지를 가지고 비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은 종으로 흐르는 거고 이제 공간은 횡으로 벌려져 있는 것,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종과 행이 마주치는 그 점이 현재 우리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죠. 십자가 같은 경우도 따지고 보면은 이제 우리는 화엄경을 배워서 수많은 인다라망, 이제 뭐 보살계에도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수많은 그물코,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것은 시간의 흐름으로 보고 공간은 동서남북이니까 이제 횡인데 이 같은 두 가지 점이 만나는 여기가 그물코가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각자의 자리마다 그것이 나의 현존의 그 상태인데 지금 앞줄에 앉아 있는 사람하고 뒷줄에 있는 사람이 이 교실 안에서 보면은 하나지만은 각각 떼어나누고 보면은 앞뒤가 되고 좌우가 되고 그래서 자기의 옆에서 옆을 보면은 어떤 사람은 좌가 되고 어떤 사람은 우가 되니까 확정적인 어떤 무엇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서는 물과 불은 현실 그 자체에서의 단 하나에다 중점을 두고 한 얘기고 뒤에서 창과 방패의 얘기는 두 개의 각각 다른 방향에서 그렇게 비교를 해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공, 불, 쌍승이나 공이, 쌍, 둘 다 이길 수가 없음이니 제종 소집이 모든 종파들의 내용들을 다 모아본 것이 기상호이인데 이미 서로서로 어기었다고 한다면은 일시적 일비라 하나가 옳다면은 하나는 그런 것이니 여해령 계멸이요. 어떻게 그것을 다 묘하게 회통할 수가 있겠느냐. 구존 기법하고 대답하기를 그 법을 함께 두고 구견기병 그 병통되는 것 없어야 될 것 그것만을 다 버리고 그러면은 즉 계묘다. 낱낱이 그것은 다 묘한 것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각각 다 개성은 존중을 해준 그런 입장이라고 한다면은 이법치인하면은 법으로서 사람에 나아간다면은 정난이요. 그것은 어려움이 될 것이다. 저녁을 먹고 강의를 들으러 왔던 사람은 지금쯤 뭐 별로 이제 그거 안 하겠지만은 어떻게 바쁘게 설치다가 저녁을 안 먹고 왔으면 잠잘 시간이 다 돼가지고 지금 뱃속에서 좀 쪼르륵거릴 거거든요. 평소에 뭐 늦게 밥 먹는 사람들은 모르지만은 절집안에서는 보통 오후 5시 아니면 한여름에도 5시 반이면 밥을 먹고 9시 되면은 뭐 취침 시간이니까 삼경이니까. 그런데 그때의 상황들에 따라서 똑같은 사람인데도 그 성품, 오늘 강의를 듣는 것에다가 목적을 딱 뒀을 때는 배고프고 안 하고 한 것은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낱낱 개인의 사정을 살펴보면은 졸린 사람도 있을 거고, 벌써부터 좀 더위를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뭐 배가 좀 고픈 사람도 있을 거고, 지금 집에 뭐 불을 저녁에 가서 비가 좀 오는데 떼놔놓고 왔으면은 좋았을 걸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다 다르다는 거죠. 법으로서 사람이 취하면은 곧 어려운 것이 있으며, 이인취법, 사람으로서 법에 나아가면 적이 쉽다. 그러니까 법이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이 파도가 되거나 얼음이 되거나, 그거는 바람과 또는 온도에 의해서, 파도는 바람에 의한 것이고 얼음은 물에 의한 것이, 온도에 의한 것이니까, 그것이 변화되어 있는 상태일 때는 그것은 사람인 것이고, 법, 본질인 때, 물일 때는 그건 변함이 없는 것이니까요. 이인다 수정 호집이라, 사람들이 다분히 자기의 그 망정을 따라서 서로 집착하리라. 집즉 상야야, 고집을 부리면은, 그러니까 얼음이 되어버리면은 굳어서 단단해지는 것이죠. 고집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이 없는데 영원한 것이 있다고 내세우는 그런 것이죠. 지난번에 뭐 틱낫한 스님이 와가지고 누가 그런 걸 뭐 물어봤는가 봐요. 진여가 있습니까? 제가 그 책에는 보면은 그 틱낫한 스님은 임재종의 스님이고, 그러면서도 어디 가서 유식 강의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리고 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 그래요. 그래서 누가 아마 물어봤는가 봐요. 진여가 있느냐? 그러고 물으니까 진여는 없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 그러대요. 진여는 없다. 고정된 법, 진여라는 것에도 집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없다. 그 전에 지금 대구에 계시는 큰 스님인데, 효봉 노스님 시봉을 하면서 노장님 동화사 그 금당에 60년대 거기 이제 계실 때인데, 당신이 화두를 무자를 드셨나 봐요.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이 그 문턱, 그러니까 앞에 토방에서 마루를 올라가시면서 이제 잡고 올라가시, 이렇게 줄이 되어 있는데, 이걸 잡고 올라가면서 무라, 그렇게 무라 이렇게 이제 뱉는 소리를 옆에서 시자가 들었어요. 그래서 스님 그 화두 드는 거예요? 그러고 물었대요. 그러니까 아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신은 무자라는 화두를 챙기고 있었지만은 그게 은연중에 나온 말이지, 화두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무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였다는 거죠. 그 시자가 생각을 할 때는 그런 얘기처럼 어떤 것 하나에 집착한다면은 그 집착 자체는 서로 어기게 된다. 반대되는 것이 늘 있게 되니까요. 성여 빙화 상화하며, 진실로 얼음과 불이 서로 화해하며 모순이 서로 적이 되는 거로 어려움이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사람에다가 또는 현상에다가 드러난 그런 표피적인 것에다만 두게 되면은 화해하는 것 자체가 어려움이 된다. 그렇지만은 본질, 법본칭리 호통이라, 법의 본질은 그 이치가 서로 통하는데 집착, 그 자체가 칭합한다. 서로 그 칭합해서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이라. 통즉 호순, 통한즉 서로 수순하게 되기 때문에 장연히 응, 유, 개수, 여기에 응은 엉킬 응자고 호를 유자인데, 엉킬 응자는 물이 고여있는 상태를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자연히 물이 고여있거나 흐르거나 다 물이며, 또 손가락
그 가락지거나 또는 머리에 그 끼우는 비녀가 다 금인용고로 쉽다. 그러니까 본질에서 늘 파악을 해야지 우리는 잘못 현상을 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 그 요점을 들어서 말할 것 같으면은 국지 즉 개비요. 국집을 하면은 곧다 그런 것이 되고 회통을 하면은 곧다 이것이 옳은 것이 되있니. 약불이 불어로서 만약 부처님이 말로써 각시 기의하고 제각기 각자가 자기의 뜻만을 보인다. 조사들의 그 근본 취지만을 보이고 각지 기장하여 각각 그 조사의 말씀 그것을 취해서 그러니까 위에서 의는 근본 본질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각치 기장할 때 장은 지말 그 말씀으로서 통합을 해서 위 3종에서 3종을 삼아서 대어 3교하면은 그 교의 3종에다가 배대하지 아니할 것 같으면 약불 부처님 말씀으로서 각각 그 조사의 뜻을 근본을 보이고 각각 그 말씀을 취해서 통합을 해서 선의 3종을 삼고 또 거기에 배대해서 교의 3종을 하지 아니하면은 적하의 해위 일대 성교하여 곧 어떻게 회통해서 일대 성교 방편을 삼아서 구성 요묘 법문하여 함께 아주 요긴하고 미묘한 법문을 이루어서 각각 망기정하고 그 망령된 정을 잇고 동기지혜려 함께 지혜의 바다에 들어갈 수가 있겠느냐. 여기서는 이제 선 3종과 교 3종을 그래서 서로 대비하게 되었다. 선종의 제종을 화해하고 그러지만은 여기에서는 이제 선 3종과 교 3종을 그래서 더 나누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유불소설이 오직 부처님이 말씀하신 것이 즉이 이동일세 곧 다르다. 부처님의 설법하신 것이 다르다. 무엇이 다르냐? 무엇이 다르냐 하면은 그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죠. 이동이다. 그럼 무엇이 같느냐? 본질이 같다. 그런 의미입니다. 즉이 이동. 형태는 다르고 본질은 같다. 고약불량하여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이 경전을 약 잡는다. 잡는다는 말은 부처님의 경전을 기준으로 삼는다. 그렇게 해서 회삼위일이니라. 선삼종과 선삼종을 하나 달마종으로 돌아가게 한 것이다. 45페이지입니다. 삼은 경여 숙묵이라. 경장은 먹줄과 같다. 여기서 먹줄은 여러분들이 알듯이 모범 그렇게 표현을 하죠. 기준이 되는 것. 부처님의 경전이 기준이다. 그래서 우리들은 조사 스님네들의 말씀이나 뭐나 어떤 것을 가지고 거를 하더라도 불교인들은 최후에 부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판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저 뒤에 가면은 이제 혈량, 비량, 불원량이라는 말이 이제 다시 나옵니다만은 해정 사정자는 해는 바르다 그랬습니다. 해는 바를 정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바르게 삿된 것과 바른 것을 판정하고자 하는 자는 다시 말해서 모든 논쟁을 바르게 판단하고자 할 때에는 무엇을 근본으로 해야 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이제 경전이 되는 것인데 그 경전을 먹줄에다 비교를 한 것이죠. 먹줄이 비교로 돼 먹줄이 교묘한 것은 아니다. 먹줄이 무슨 뭐 목소처럼 대피질을 하고 나무를 깎고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기교를 부리는 것은 아니다. 또 목줄 자체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일은 목수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교자가 목수가 필히 성목으로서 위빙이요 반드시 그 먹줄로서 기존을 삼는 것이다. 빙은 의거할 거를 삼는다. 그러니까 빙의 그러니까요. 경론이 비선이나 경과론이 선은 아니죠. 선은 아니지만은 전선자가 필히 경론으로서 위준이니 선을 전하는 자가 반드시 부처님의 경과 조사 스님네들의 논으로서 위준 기준을 삼아야 될 것이니 중화 근자는 중근기와 하근기는 다한가 의사이니라. 다만 가히 스승을 의지하기 때문에 스승이 먹줄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사자 관건하여 스승이 스스로 그 근기를 관찰을 해서 수분지수 그 분을 따라서 지적해 가르쳐 주거니와 상근집에는 상근의 무리들은 오수 원통이나 깨달음에 비록 원만하고 통달을 했지만은 미공불언이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궁구하지 않으면 궁자는 대조해 보지 아니하면은 규명해 보지 않으면은 그런 뜻입니다. 하동불전이려 어떻게 부처님의 견해와 같은 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겠느냐. 지 혼자서 지멋대로 뭐 깨달았다고 그랬었는데 그 곤란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제 사제 가운데 하나가 70년, 80년대, 70년대 말에 군대에 갔는데 군대 가가지고 6사단인가 8사단인가 그때 있을 때인데 군대에서 전방 그 지원부대인데 화천인가 그랬어요. 근데 거기서 새벽에 목탁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온 군대가 이제 원래 군인들은 그 장소도 그 바깥에 알려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녁으로 그 보초설 때는 담배도 못 피우게 하는데 이게 새벽 3시에 일어나가지고 목탁석을 하고 돌아다녔으니까 부대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음날 사단에 붙들려 가가지고 이제 나중에는 어떻게 이 얘기를 했는지 사단에서 법당을 지어주기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단장이 월남 파병을 했는가 뭐 어디 갔는가 그래가지고 그 사단장이 계획만 세워놔놓고 이제 법당은 못 짓고 제대를 해 나왔어. 나와가지고 이제 강당에서 서장을 보는데 묻자 이제 십병 그 해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 그때부터 신심이 나가지고 해인사 그 홍잠 지나가면 저 안에 골짜기에 이제 청암사 가는 그쪽이요. 목통째 가는 쪽인데 관음폭포라고 그 앞에 바위 위에 가가지고 여름철이긴 하지만은 바위 위에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아주 화두가 지 말대로 하면 이제 성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열반한 해암 스님한테 갔거든요. 그때 이제 해암 스님이 수자인데 원당함에 계실 텐데 이제 공부 잘하면 된다고 또 추가 지원 안 오니까는 강당에 안 있고 이제 참선해야 되겠다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원당함 한쪽에 지금 이제 그 선방을 지었는데 그쪽에 계곡이 뭐 흘러내려오고 그런 쪽인데 거기 웅덩이 같이 하나 파나 놔놓고 어디 시내 가가지고 그 파라솔 해변가에 파라솔 그거 하나 갖다가 가운데 딱 꼽아 놔놓고는 거기서 한 해 겨울을 지낸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게 불가능이죠. 해인사 얼마나 춥고 눈이 많이 옵니까. 그런데 또 이제 해암 스님이 더 잘한다고 또 추슬러 줬네.
이래가지고는 한 소식 했다고는 이제 백년함의 성철스님한테 쫓아갔어요. 쫓아가니까 노장님이 이제 묻는 어투가 그렇거든요. 오매일해가 되나? 그러니까 오매일해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려왔어요. 안 되겠다고 이제 선방에 이제 방부를 드렸는데, 신장영가 거기에 이제 방부를 들어가 가면서 신부락 그 가야에 내려가 가지고 그 구리새를 가지고 호미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 자복 밑에 딱 깔고 앉아 가지고 이제 그거 가지고 무명초 뽑아낼 거라고. 그래 또 해암 스님이 결제철에 또 이제 호미수자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여 가지고 또 칭찬을 해줬네. 이게 완전히 이제 가득한 거예요. 가가지고는 미추가 없어요. 그래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게 없어요. 그런데다가 한번 이상하게 되니까 밥을 일주일을 안 먹어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때 강사를 하고 있었는데 내 상자가 별자를 사는 큰 방에서 나와 별자를 사는데 사숙이라고 밥을 챙겨줘도 안 먹을 때는 한 일주일을 안 먹어. 근데 먹을 때는 한 양파를 반찬도 필요 없어. 물에다만 딱 마르면은 먹는 거예요. 근데 얼굴 색이 그렇게 뭐 초췌하거나 뭐 바뀌거나 그러질 않고 늘 빨간데 눈동자가 달라요. 그래가지고 안 된다고 이제 그러고 있었는데 봄 요때쯤 돼가지고 수학여행을 서울 쪽에서 학생들이 많이 오잖아요. 오는데 그때 해인사 화장실이 그 낙엽을 집어넣고 끄집어내고 하는 그런 화장실이었거든요. 바로를 들고 거기 가가지고 이제 변을 반하는 걸 이제 담아가지고 먹으면서 이게 더러운 건지 깨끗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그 학생들한테 이거 맛있다고 먹으라니까 이게 이제 난리가 난 거지. 이제 저리 확 해인사 큰 절이 뒤집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사형이라고 강사라고 있으니까 이제 내한테 그전까지 뭐 해암스님 뭐 큰 스님들 그때 가지고 공부 잘한다고 추수해 줄 때는 언제인데 그때는 없어. 한수 없이 갔다가 그 정신병원에서 3년을 집어넣었어요. 3년을 집어넣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어떻게 해가지고 괜찮다고 이제 내보내준다고 그래서 나왔는데 그다음부터는 완전 도인이에요. 지금 이제 장삼에다 오조가사수하고 띠 메고 주장자 짓고 삿갓 쓰고 돌아다니면서 이제 도인이에요. 요새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먹고 그런다는데 아예 나한테 오면 붙들리면 이제 다시 이제 거기 또 들어가야 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수행을 한다고 할 때도 기준이 부처님이 경전이 아니고 조사 어록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잘못 그 판단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승묵, 그 먹줄이라고 하는 거, 그것을 부처님 경전에다 비교를 했는데, 우리들이 참선하면서도 꼭 경계를 해야 될 거는 그런 자기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은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큰 불행을 자기 혼자만 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까지 그리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 견해하고 같은가 다른가? 그것은 경전이 아니면 근거가 안 되니까요. 문이라 소재 계유 불정이라 있는 곳마다 소재 자기가 있는 곳마다 모든 스님네들을 수행하는 그런 곳마다 계유 불정 다 부처님이 경전이 있다. 이막자가 그 배우는 자들이 전독 감회하여 전독은 경전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들만 발췌해 가면서 그 내용을 하나하나 감정해 나가거늘 금집선유에 이제 선의 요긴한 것을 찬집함에 하필 분경이려. 왜 하필 경전의 분변, 경전에다가 대비를 해야 되느냐. 답이라 차의는 즉기 차지문이라. 이 의도는 이 뜻은 경에다가 근본을 두는 이 뜻은 즉기 차지문이다. 곧 그
문을 차한 것이다. 이 다음의 글 가운데에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밝히겠다. 그러니까 반드시 경을 가리는 것인데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하려면은 다음의 문, 차지문에 의지해서 여기에 대한 답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을 한다. 다음 4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